안녕하세요. 제 카페에 음,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목성이 왜 사회성의 행성이냐, 왜 목성이 돈을 의미하는 행성이 됐냐, 라는 질문을 물어왔는데요. 점성술을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그 지식에만 좀 이제 암기를 하고 습득을 하지,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전성술에서 목성은 대길성을 의미하고 성공을 의미하면서 당연히 풍요를 의미하고 그러면서 다 왜 풍요를 많이 얻어 돈을 많이 얻어 사회성이 뛰어나니까 이런 식으로만 외우지 그 근본을 지금 물어보는 꼬집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목성이 왜 사회성의 행성이냐? 왜 돈을 의미하는 행성이 되었냐? 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유를 드는 그 관점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계학, 이제까지의 통계학과 그로 인해 심리학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방향성은 신화론적인 관점에서 제우스의 행태를 보고, 목성이 제우스니까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행동과 그런 사상, 행동의 이유를 보고 목성이 왜 사회성의 행성이고 풍요를 의미하는 행성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계학과 그로 인한 심리학, 이 관점으로 보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방법이에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이 방향성의 요약이거든요. 이 차트 보이시죠? 목성을 일부러 MC에 맞춰놨어요. 좀 아까 차트 보니까 지금 히어앤 나우 지금 보니까 목성이 MC에 저 중천에 지금 붙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지금은 아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이 찍고 나서 바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나가서 밤하늘을 본다면은 저 남쪽 중천에 반짝이는 목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성이 지금 저 남중점에 걸려 있으니까 예로부터 통계학적으로 저 반짝이는 행성이 목성이더라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반짝이는 행성이 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태어난 애들을 보니 다 성공을 하더라. 다 사회성이 뛰어나더라. 그들을 보니 통계적으로 저 위치에 강한 위치에 목성이 있는 이들을 보니 꼭 돈을 많이 벌더라. 꼭 인생에서 풍요를 많이 얻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통계학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들을 심리학적으로 또 분석을 해봅니다. 목성이 저렇게 중요 위치에 있어서 태어난 이들을 보니 성향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회성을 잘하는 서양이더라. 애초에 응리하고 태어나면서 학창 시절부터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가 뛰어나더라.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분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스승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성공을 할지 그거를 머릿속으로 연구하는 애들이더라. 이게 어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목성인 이들은 그렇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더라. 책을 더 많이 읽네, 목성이 발달한 이들이. 무엇을 해야 추세에 따르는 성공을 하고 기회를 잡는지 알더라. 목성이 강한 이들이 서양론적으로 목성이 강한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발목을 잡고 일어나야 내가 빠르게 성공할지 알더라. 그래서 스승이나 윗사람 상사의 딱 엉덩이를 부여잡고 이끌림을 잘 당하는 게 목성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성 행성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통계학인 거죠. 심리적인 내용과 서현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섞었을 뿐이지 통계학인 거예요. 목성이 발달한 이들은 그런 성향 때문에 성공할 기회를 많이 얻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고. 무책임한 발언 같지만 사실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통계학이다. 인생 기륭에 대한 통계학이고 성향론과 심리학을 섞은 통계학이다. 목성이 발달한 이들은 거의 다 그랬다라는 거고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토성이 발달한 이들 보니 왜 그렇게 고독하고 독신이 많아?
토성이 발달한 이들을 통계를 내보니 그들의 성향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윗사람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삐쩍삐쩍 말라가고 혼자 있을 때 쾌락을 얻고 즐기고 그런 이들이더라라고 하는 통계학이라는 거죠. 다 일곱 행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운명학은 다 통계학이에요, 사실은. 관상도 마찬가지고 사주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신화론적으로 보면 제우스의 행태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와, 이런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릴까 해요. 제우스 이전까지는 다 독점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단어가 독점인 거고, 독재였던 거죠. 저 위에 가이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라노스 밑에 크로노스, 여기까지 다 독재였거든요. 크로노스는 이제 토성인 거고요. 우라노스는 이제 천왕성인 거고. 그렇게 독재를 하니까 그 독재는 당연히 깨지게 되어 있죠. 독재를 한다는 뜻은 주위 아무 뛰어난 나의 형제 자매 아니면 내 자식 그 능력들이 있어도 다들 그것들을 다 깎아내고 나 혼자 우뚝 일어선다는 뜻인데 특히 크로노스가 그게 압권이었죠. 자식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어떤 그런 예지를 듣고 나서 다 자식을 나는 족족 잡아먹었잖아요. 어, 그런 잡아먹음을 당해서 다섯 형제 자매들이 잡아먹히고 막내가 이제 제우스였는데 크로노스의 막내 제우스 그 제우스를 그 엄마가 다른 섬에 뭐 용어는 말하지 않겠어요 용어는 귀찮으니까 다른 섬에다가 이렇게 짱 박아 놓습니다 제우스를 거기서 이제 장성을 시키죠 어른이 되고 제우스는 바로 쳐들어갈 그런 기백까지 있었어요 양자택일이지 사실 내가 바로 쳐들어가냐 그럴 만큼 힘도 세고 나도 큰 것 같아. 두 번째로 그 섬에서 안락하게 지내냐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시종들도 있었고요. 먹을 것도 충분했고 거기서 짱 박혀서 아무도 모르는 섬에서 크레타 섬이었나? 짱 박혀서 잘 있을 수 있었는데 제우스는 다른 생각을 해냅니다. 아버지가 크로노스가 이제 독재를 하게 되고 그 독재를 물리치긴 물리쳐야 돼.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독재인 나머지 내가 함부로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 가서 크로노스를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 100% 확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 뱃속에 있는 나의 형제들, 나의 누나들, 나의 형들을 꺼내와서 어떻게 해배보면 비벼볼 만한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어디서 구해서 가이아한테 구했을 거예요 아마 토하는 약을 구해요. 그래서 가서 크로노스한테 약물을 먹이고 크로노스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입 밖으로 크로노스의 입 밖으로 뱉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협공을 하려는 거예요. 또 머릿속으로 계산까지 해요. 크로노스가 권력을 잡은 그 형제자매, 그 티탄 신족은 보통 1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우스의 형제자매는 6명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죠. 아무리 제우스의 형제자매들이 뛰어나도 크로노스와 그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서 있던 그런 어떤 크로노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그런 괴물들도 꺼내오고 뭐네 백수 거신도 꺼내오고 손이 100개인 괴물들도 꺼내오고 괴물 3명 괴물 3명 끝내오고 여기도 이제 12명으로 만들어 놨고요. 한 명을 더 추가하죠, 이제. 저기 이제 사촌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사촌일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까지 끌어내서 아마 13명이 됐을 거예요. 인원을 지금 충족을 한 거죠. 제우스는 인복의 중요성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사회성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우스는 사회성을 얼마나 뛰어나게 살았냐. 인복의 중요성, 즉 협공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지 옛날엔 전쟁이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인복이 중요해. 자, 예전으로 제우스 입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복이 중요해. 그래서 사회성의 행성이 이제 제우스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제 티탄 신조 크로노스 그 아버지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제 제우스가 올림푸스 신전에서 이게 쫙 이제 이 권력층을 이제 딱 차지하게 되는데 제우스는 내가 독점을 하게 되면 나도 이제 물러나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권력을 분배하죠. 이거 좀 여기서는 좀 논점이 있던데 제비뽑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신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논점이 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제우스는 하늘을 맡고 이제 포세이돈은 바다를 맡고 그다음 제일 맏형인 하데스는 이제 저승을 맡고 땅은 다 같이 이제 관리를 하자라는 거고 나머지 세 명의 누이들도 이제 분배를 하죠. 이제 헤스티아 누나는 이제 저 화로를 맡아라, 가족을 맡아라. 그리고 이제 헤라는 누나인 헤라 제우스의 와이프이자 제우스의 누이예요. 헤라는 결혼을 맡아라. 그리고 데메테르라고 다른 누이는 이제 땅과 곡식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땅에서도 쫙 누이들한테 권력을 분배를 하죠. 이게 권력 분배가 또 사회성이라는 거고요. 그들한테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나에게 이제 불만이 없게 하려는 거고 그게 이제 목성의 미덕이에요. 실제로 목성을 많이 쓰는 일반 요즘에 이제 태어난 분들도 그렇습니다. 목성이 매우 뛰어난 분들은 권력을 분배할 줄 알고요.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함으로써 나의 그런 인적 자산으로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목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목성의 사회성이라는 거고. 음, 사회성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제우스는 남봉꾼이에요.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남봉꾼일 거예요. 뭐 대다수의 여신들을 다 이렇게 잠자리를 하죠. 여신뿐만이 아니야. 저기 숲에도 가고요. 숲에는 ним페라고 예쁜 여자 요정들이 살거든요. 저기 인간 세상에도 가요. 인간 세상은 예쁜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그들과 잠자리를 하는데 제우스가 너무 남봉꾼인지라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사람들도 거부하고 여신들도 거부를 하고 근데 제우스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갖가지 방법을 알기 전에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제우스는 왜 그들과 잠자리를 다 하려고 했는지 그게 섹스를 뭐 중요시하고 성적인 거에 환장하고 그 목적이 주가 아니에요. 제우스는 잉태를 시키기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자손이 풍요니까. 아, 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옛날로 돌아가시면 돼요. 태조 왕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각 귀족들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돈이 된다면 내 제국이 완성이 되겠지. 나를 통해서 내 씨앗이 뿌려지니까 다 나의 제국이 완성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우스가 남봉꾼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또 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 목성이 돈인가? 옛날엔 자식이 풍요였으니까 농경 사회였으니까. 자, 그 다음 그렇게 여신을 잉태를 시키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그 나의 제국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과정에서 여신들이 나를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우스는 갖가지 걸로 변해서 갑니다. 왜냐면 나의 제우스의 입장에서 가면 다들 나를 거부하거든. 내가 최고의 남신인데도 나의 남봉꾼이 너무 심하니까 남봉꾼의 짓이 그래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의 남편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빗방울로도 변해요. 심지어 아니면 독수리로 변하기도 하고 새로 변하기도 하고 소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여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여신, ним페들 그다음에 여인들과 이제 품을 이제 빼앗고 그들을 잉태시키거든요. 제우스는 그렇게 변하고 싶었을까 과연? 나의 최고의 남시인이자 그다음에 내 왕권을 잡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제우스의 그 특권, 그 권위를 밑바닥으로 내려놓고 한낱의 미물, 동물들로까지 변해가면서 나의 인복을 얻고자 함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사회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목성은 사업의 행성이고 점성술에서도 목성이 강한 이들은 고개를 잘 숙일 줄 알게 됩니다. 태양이 보통 고개를 못 숙이고요. 그래서 태양은 사업을 하는 행성이 아니에요. 목성은 사업을 잘해요. 이 사람의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인적 자산, 나의 부하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 얻기 전까지는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게 목성이거든요. 그게 과거의 신인 제우스라는 것이고. 목성이 왜 또 돈을 의미하는지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어, 목성은, 그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의 신이고요. 선생님들, 토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르가 무슨 신일까?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망치의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토르는 망치의 신이 아니죠. 토르는 번개의 신입니다. 그게 제우스예요. 근데 마블 영화에서는
제우스랑 토르랑 따로 캐릭터가 나오던데 하나의 캐릭터고요. 그걸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로 하는 거고 북유럽에서는 토르로 하는 거고요. 그 로마에서는 이제 유피테르라고 하는 거고 그 유피테르가 이제 미국식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주피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같은 인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부르는 이름과 그 추종하는 바가 이제 다른 거고 달랐을 뿐이고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주로 번개고요. 그래서 사실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번개가 무슨 대단한 무기인가요? 그래서 왕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단한 무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새로운 관점에서 또 봐야 돼요. 번개를 친다고 했을 때 번개가 밖에서 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뭔가 예상할 수가 있죠. 번개 치네? 비 오겠네를 예상을 하잖아요. 제우스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농경사회였으니까. 즉 인간을 멸종시키고 인간에게 풍요를 주고 지구가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비었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목성이었던 거죠. 역시 이제 우리 풍요로워지라고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게 바로 제우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빈다는 뜻이지. 즉 제우스는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던 거고 역시 요즘에 돈으로 됩니다. 즉 제우스는 목성은 돈과 풍요 그리고 사회성, 성공을 의미하는 행성은 되게 확실하고요.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점성술 역사가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이 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줄곧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 기승전 목성이거든요. 점성술에서 그래요. 금성으로도 풍요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루미널이나 심지어 흉성들도 잘 써서 풍요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기승전 목성은 맞아요. 목성이 좋은 방에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야 성공을 하고 사회성이 뛰어나고 돈을 많이 얻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통계학이나 이제 심리학, 성향론적 관점에서 보는 방법과 신화론, 제우스의 행태, 그로 인해서 사회성 돈을 유추해서 이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정도만 조금 알고 있어도 목성에 대해서 조금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이 되고 사실 목성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쉬지 않고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5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행성마다 얘기한다면 제가 그동안에 겪은 임상들이 많을 테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끊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질문이 다른 행성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